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는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무난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단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된 건데요. 다만 이 결과가 바로 추세 전환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중기 방향성을 결정할 두 개 핵심 변수, 즉 미국 시장 구조 법안과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시황에서는 단기 가격 움직임보다 남은 변수가 향후 시장 구조에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낼지 조금 더 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전반적인 상황과 FOMC 미팅 결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뉴욕 증시는 FOMC 금리 동결과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S&P 500 같은 경우는 장중에 역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는 7,000을 다시 하회한 상황입니다. AI와 반도체 업장의 호실적과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현상들이 기술주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다우지수도 5만선 돌파 기대감 속에서 정고점 부근에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새벽 FOMC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MC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미 증시에 충분히 반영된 재료였죠. 더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위원회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일단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경제와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였는데요. 미국 경제가 작년 12월 이후 분명한 개선을 보이면서 견고한 기반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용시장도 지난 상명서에서는 고용 하방 위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문구도 삭제가 되면서 경제와 고용이 뭔가 양호한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기존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 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추가 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관세 영향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잘 버티면서 만약 추가 관세가 없다면 관세 영향이 피크를 찍고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독립성을 잃는다면 신뢰를 잃겠지만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를 했고 최근에 금값 랠리가 연준의 신뢰성 상실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연준 의장이 곧 지명이 될 텐데 신임 의장도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된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물금 가격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5,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지정학 그리고 정책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의 최상위로 꼽히는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강조드렸듯이 금이 이렇게 초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금에 수요가 집중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탈달러, 탈국가 자산 흐름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에는 구조적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이 연준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지만 연준을 넘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금 가격 상승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 대비 부대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계를 조금 더 멀리 돌려봤을 때 비트코인은 꾸준히 가치가 상승해 왔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기준으로 미국의 중위 가격 주택 한 채를 사는 데는 대략적으로 791개 비트코인이 필요했고 그 전을 비교하면 월등하게 많은 비트코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략적으로 4.6개 정도의 비트코인이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비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이 얼마나 가팔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디지털금과 희소자산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남은 변수들이 있고 이 변수들을 소화를 잘 해내야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시장 구조 법안과 셧다운 이슈인데요. 우선 미국 셧다운 확률이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대략 80% 가까이 육박을 했다가 현재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6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 법안 상원 농업이 마크업이 현지 시각 29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중기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의미 있는 강세장 랠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민감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실현 손익 비율을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표가 과거 패턴에서는 5 이상을 유지하고 그 흐름들이 이어질 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가 역사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재진입이 본격화되는 신호로서 작용을 해온 거죠. 자, 그런데 현재는 어느 정도 수치이냐 하면은 2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긴축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거 대세 하락장에서는 1을 하회해서 이렇게 내려갔던 그 구간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구간이고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즉 현물 ETF가 승인되기 직전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높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조건 충족 대기 구간으로 볼 수 있고 구조적 상승 전환의 확인 전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장기 보유자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장기 보유자들의 흐름이 축적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글래스노드 지표에서는 반대의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트상에 착시가 나타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을 때 30일 기준으로 장기 보유자 순 포지션은 증가, 즉 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 구간에서는 이 장기 보유자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면서 상반된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오래된 오지 고래들, 즉 초기 기여자, 이 물량들은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과 신규 대형 자금은 계속해서 저가 흡수가 일어나는, 즉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결론적으로 30일 누적 기준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단기 매도 물량보다도 더 큰 규모의 중장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주체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은 과거 주요 사이클에서도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일어나기 전에 유통구조가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이동하는 전환기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관측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장기 보유자 매도 신호는 추세 붕괴가 아니라 중장기 상승을 위한 건강한 물량 교체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투심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실현 손익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지표는 리테일 수요인데요. 이 개인 투자자 참여가 계속해서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서 강한 리스크 회피 심리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 미국 정부 셧다운 재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실제로 셧다운에 들어갈 경우에는 유동성 제약 국면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일본발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감소하고 있고 이 역시도 제한적인 유동성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의 선행 지표로 작용해왔던 주요 지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리스크 지수, 리스크 인덱스와 네트워크 성장성 지표, 이 두 가지의 조합이 비트코인의 강력한 선행 지표로 작용해왔다. 이런 분석을 네겐트로픽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네트워크 성장이 급락하고 리스크 인덱스는 높아져서 고위험 환경이 같이 나타나는 요 구간에서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선례들이 많았던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그 이후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은 과거 패턴을 감안했을 때는 상승 랠리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 온체인 지표도 살펴보고 XRP 관련된 긍정적인 지표를 살펴본 이후에 이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년 이상 움직이지 않았던 휴먼코인의 이동량이 201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수치가 급등하는 구간들은 두 가지 국면들에서 주로 포착이 됐습니다. 대세 상승장의 고점과 대세 하락장의 저점 부근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수치가 급등한다는 것은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주요 변곡점, 변동성이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때처럼 혹은 요 구간들처럼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그널들이 상승장의 전조로서 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RP 관련해서도 지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XRP를 했죠. XRP 메인넷의 탈중앙화 거래소 활동량이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4일 이동 평균으로 봤을 때 101.4만 건까지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2025년 초 이후로는 가장 높고, 그리고 그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주요 저항 구간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 지표는 차트 관점이 아니라 기술적 관점과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관점으로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동성과 사용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XRP 레저 생태계가 성숙 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또 이렇게 반등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는 그 이후에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었었기 때문에 XRP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상반기 중요한 변수는 시장 구조 법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 구조 법안 재추진을 위해서 암호화폐 그리고 은행업계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가 일본 채권 시장에 연준이 개입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이중 위기에 직면했고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국채 수익률이 같이 상승하고 있어서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팔 전 CEO입니다. 데이비드 마커스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보다 더 우수하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서 그 정체성을 더 강화해 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과 은 다음 순서는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 현물 ETF 흐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계속해서 음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음수 영역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반등하나 했는데 다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관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ETF 흐름에서도 FOMC 결정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 ETF에서 계속해서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는데요. 1월 15일 이후로 총 순유출액이 18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흐름으로 봤을 때도 1거래일 만에 다시 순유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순유출 전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캡처했던 시점에서는 89K를 소폭 상회를 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했을 때는 다시 89K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22평선까지도 일시적으로 회복을 했는데 다시 52평선까지도 하회를 했습니다. RSI는 평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중립과 이평선을 넘어서지 못했고요. MACD도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2평선과 22평선을 넘어서야 되고 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조정 시에는 85K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황 영상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오전 일정이 금요일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시황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